2023학년도 인성교육 시행계획 시작하겠습니다. 인성교육은 지금 다른 여러 파생되는 인성교육 관련 공문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인성교육 시행계획이 아마 가장 상위에 있는 그런 계획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이 공문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공문들이 막 생각이 났어요. 민주시민교육도 해야 되겠고, 회복적 생활교육 관련 기본계획도 나올 거고, 학업 중단 숙려제라든지, 그리고 인권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등 이 많은 이제 인성과 관련해서 생각나는 많은 공문들도 함께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성교육 시행계획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22년도 11월이거든요. 그래서 2023 공문 중에서 아마 제일 먼저 나온 그런 공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목차입니다. 먼저 경남의 인성교육 추진 배경 근거 나오죠. 그리고 추진 방향인데 이때 이제 개념, 인성교육의 개념을 한번 알아보고요. 경남에서 요구하는 인성교육 요구 분석하고 이시사점 이걸 반영해서 추진 체계에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크게 4가지의 추진 과제가 있습니다. 세부 추진 과제는 4가지고요. 첫 번째는 인성교육 친화적 학교 환경을 조성한다. 두 번째는 이제 내실화해야 되겠죠. 인성교육 내실화하기 위해서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인성교육 내실화한다. 그리고 가정,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성교육, 범위를 좀 더 확대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잘 하고 있는지 평가 및 완료, 이렇게 크게 4가지의 추진 과제로 되어 있고요. 23쪽부터는 참고 자료라서 이거는 이 자료는 지금 여기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경남의 인성교육이죠. 경남 인성교육의 추진 배경이 무엇이냐? 미래인재의 핵심 역량인 인성함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4차 산업혁명 그 이후에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등 기술이 발전하는 이 속도를 인간이 우리가 지금 이게 따라갈 수 없을 정도가 됐죠. 이럴 때일수록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의 역량으로서 인성함량이 필요하다라고 전 세계적으로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소개되는 하나의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변혁적 역량. 이게 지금 2022 개정에서도 요 역량이 들어오거든요. 이 변혁적 역량은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 그 교육 보고서 안에서 소개되어 있는 역량인데, 변혁적 역량이라는 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힘, 긴장과 딜레마를 조정할 수 있는 역량, 이 가운데서 책임감을 갖는 것, 지식, 기능, 태도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이제 변혁적 역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량 자체도요, 이제 인성의 하나죠. 그래서 이 미래 인재의 핵심은 인성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인성교육 강화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있다라는 겁니다. 혐오 범죄, 기후변화 이런 새로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절대 혼자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인성, 이 인성의 가치 덕목을 내면화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비대면 수업이라든지 이런 온라인으로 하는 그런 학습 활동이 이제 많이 이제 줄어들고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제 대면하는 학습, 대면하는 체험이 많이 늘고 있잖아요. 이 가운데서 이런 또 새로운 우리가 또 당면해야 될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성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고요. 추진 근거는요, 이게 법률적 근거가 있습니다. 인성교육진흥법 제6조에 보면은요, 교육부 장관은요, 인성교육 종합계획입니다. 도에서 교육부에서 이제 그 계획은 교육부의 계획은 인성교육 종합계획. 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시행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시행계획은 교육감이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을 해야 되고요. 이러한 것들을 수립할 때 들어가야 될 게 매 학년도 시작 전까지는 반드시 수립을 하고요. 교육과정 편성 운영 시에 아래 이 사항들을 이렇게 다 우리가 인성교육도 넣어야 되죠. 그리고 또 주변에 또 이 우수 사례를 발굴한다든지 또 학교 과정과 지역사회와 다 같이 하는 인성교육을 함께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이 시행 계획에는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 지금 우리 도에서도요, 이게 조례, 인성교육 진흥 조례를 네, 제정했더라고요. 한참 좀 됐네요. 2015년이니까. 추진 체계가 그래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교육부에서는요, 5년마다 종합 계획을 수립합니다. 2021년도 수립했으니까 1, 2, 3, 4, 5 이렇게 5년간. 그러면 다음은 이제 2026 버전부터 이제 또 새롭게 또 예, 수립하겠죠. 교육청에서는 매년 시행 계획 네, 하고요. 이게 조금 이렇게 단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인성교육 기본 계획이 아니잖아요. 네, 기본 계획이 아니고 인성교육 시행 계획을 이렇게 수립합니다. 단위 학교에서는 운영 계획 수립해야 되겠죠. 단위 학교에서는 운영 계획입니다. 개념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경남 인성교육의 추진 방향은요, 되게 이렇게 법령상에 일단 먼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교육기본법에서는 교육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교육은 모든 국민이 인격을 도야하고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민주국가의 발전,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른 학교 교육이고요. 그리고 2015에서 개정 교육과정, 지금 현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니까요. 여기서 이제 추구한 인간상이 공동체 의식이고요. 소통하는,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이다. 이 안에만 해도 이 가치 덕목이 지금 여러 개 나오죠. 공동체 의식, 소통, 배려, 나눔 이렇게요. 네. 또 2019 개정 누리 과정에도요. 네, 이렇게 주관 인간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에 의해서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 자, 성품, 역량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 바로 인성교육이다. 가치 덕목이 있습니다. 핵심 가치 덕목이 8가지거든요.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이렇게 8가지 핵심 가치 덕목이 있고요. 이 가치 덕목을 통해서 이 핵심 역량을 길러보자는 거죠. 지식, 의사소통 능력, 갈등 해결 능력이 통합된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핵심 역량이요. 네, 이렇게 한번 표로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성교육이 이란 학교 교육 및 학교 밖 교육에서 인성가치 덕목을 내면화하고 의사소통 능력, 갈등 해결 능력을 익히게 함으로써 핵심 가치 덕목을 갖춘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이 바로 인성교육이다. 추진 방법으로는요. 학교 교육과 학교 밖 교육이 다 들어가야 되죠. 학교 교육입니다. 학교 밖 가정, 학교 밖 지역사회. 자, 이렇게 이 아이의 삶의 모든 터전에서 다 추진하고 교육을 추진하고 중간 목표는 다음과 같죠. 가치 덕목에 대한 지식을 일단 알아야죠. 지식과 그리고 이 과정에서 소통하고 갈등 해결의 경험을 가져야 되겠죠. 이 과정을 통해서 가치 덕목 내면화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과 갈등 해결 능력을 키워나간다. 최종적으로 이 인성교육을 하는 목표는 타인을 존중, 협업, 소통을 하는 민주시민 양성에 있다. 이렇게 이 표 하나는 조금 머릿속에 정리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른 정책과의 관계도 굉장히 많이 연결이 좀 되어 있습니다. 민주시민 교육과도 연결되죠. 지금 여기 목표만 해도 계속 민주시민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가치와 목표 역량이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칼로 이렇게 똑 자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약간의 차이점은 뭐냐면 인성교육은 8가지 핵심 가치 덕목을 통해서 이제 이 덕목을 길러주자라는 게 인성교육의 핵심이라면 민주시민교육은요. 민주시민 역량 있죠. 뭐 공동체 역량, 의사소통 역량 중심의 이제 교육을 한다라는 것에 약간의 뭐 방법이 좀 다를지라도 이제 추구하는 목표는 이제 거의 같다. 그래서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요. 중점은 이 중점은 다르더라도 하나의 교육 활동이 인성 교육이면서 곧 민주시민 교육도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성 교육은 목표 가치 이런 것들이 꽤 전부 다 이게 핵심 덕목 위주로 다 정리되죠. 다 정리되는데 민주시민 교육의 목표 역량은요. 뭐 기본 원리 핵심 가치에 대한 지식 이해부터 해서 여기는 대부분 다 그 민주시민의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데 좀 있습니다. 인성 교육은 핵심 가치 덕목, 민주시민 교육은 민주시민 역량을 키운다. 중점은 다르지만 거의 목표는 동일하다. 그리고 인권 교육도 있습니다.
인권 교육은 있는데요. 이 인권 교육 역시 뭐 다른 타 교육 정책과의 다양한 이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이 인성 교육과 우리가 타 교육 정책 간의 관계를 보잖아요. 예전에 생태 전환 교육도 그랬거든요. 생태 전환 교육도 타 교육 정책과 모두 다 연결이 가능했거든요. 한번 볼게요. 인성 교육의 목표 가치가 인권과도 연결되죠. 환경과도 연결 지을 수 있죠. 그리고 인문 소양 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양성평등 교육, 학교 폭력 예방 대책, 이 모든 이 정책들과 다 연결된다는 거죠. 아울러서 함께 이렇게 또 공부도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 조성인데요. 인성 교육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서 청소년 가족, 고용 정책 등과 연계돼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매년 9월 정도 되면요, 인성교육 그 실태조사, 이 설문조사를 하더라고요. 이 설문조사를 해서 이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 시행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사 내용이요, 인성교육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성교육 특성별 요구사항이 뭐냐, 경남의 인성교육 프로그램 평가하는 이 평가 및 완료 과정에서 이 설문조사를 하게 되는 거겠죠. 결론은 이렇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설문 결과입니다. 결과 교육 3주체 모두 인성교육의 핵심 역량으로는 의사소통 역량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2순위는 각자가 조금 다 달랐답니다. 교원은 공동체 역량, 학부모는 자기관리 역량, 학생은 갈등관리 역량입니다. 각자의 그 사과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결론은요. 학생에게 강조해야 될 인성교육 관련 덕목은 교육 3주체 모두 다 배려 존중입니다. 배려와 존중을 가장 강조해야 된다라고 나왔고요. 그럼에도 올해 인성교육 시행계획의 인지수준, 이 시행계획이 있다.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이 많네요. 교원도 53.5%만 알고 있고 학부모는 32.2%만 이렇게 잘 알고 있다고 응답했답니다. 이게 인지 수준이 그리 조금 높지는 않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시사점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의사소통 역량 증진해야 되겠죠. 배려와 존중의 덕목 함량을 위한 교육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교육 과정에 우리가 이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경남교육 주체에 대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활성화가 필요하다. 경남교육의 그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 평가에 더불어서 교원이나 그 주체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은 뭐 이렇게 지금 많이 있고요. 교원 역량 강화, 또 학부모 역량 강화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시행 계획이 이제 있다라는 데서 응답률이 낮았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인지도를 조금 제고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인성교육 정보 제공할 방안을 조금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는 게 이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이 홍보 방법 있잖아요. 홍보 방법 SNS 좀 활용하는 거, 카드 뉴스라든지 블로그, 유튜브 이런 걸 조금 활용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성교육 추진 체계입니다. 큰 비전은 미래 사회를 이끌 인성 역량 을 갖춘 민주시민 육성이고요. 추진 방향입니다. 교육 공동체와 함께하는 인성 친화적인 학교 환경을 조성한다. 두 번째는 학교 교육과정 연계 인성교육 실천 내실화죠. 내실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가정, 학교, 사회 참여와 협력으로 함께하는 인성교육. 함께 퍼뜨리고 하는 학교와 지역사회, 가정과 모두가 이제 다 참여하는 인성교육이 돼야 되겠습니다. 추진 과제 1번에서는요. 세부 과제로 또 두 개로 또 나눠집니다. 학생의 인성을 가꾸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자. 그리고 소통, 배려, 존중하는 학교 생활을 만들어가자. 2번에서 인성교육 내실화였잖아요. 이 내실화는 교육과정 내 인성교육 운영하고요. 학교 교원의 인성교육 역량 강화하자. 그리고 주제별 인성교육을 좀 더 체계화하자. 이렇게 내실화하고요. 세 번째 추진과제는 가정,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성교육입니다. 첫 번째는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지원,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가 되겠죠. 마지막 네 번째 추진과제는
평가 완료 절차 개선입니다. 네, 인성교육 정책 평가하고요. 그리고 완료 절차 정비해서 다음 시행 계획에 반영을 하겠죠. 이를 위해서 학교가 해야 될 일,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수준 인성교육 계획을 수립합니다. 정규 교육과정 중심의 인성교육 실시하고요. 국가, 지자체, 지역사회 자원 적극 활용합니다.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입니다. 지역 수준의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그리고 교육 연수 강화하고요. 인성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하겠습니다. 도교육청입니다. 인성교육 종합계획 수립 실천하고요. 네, 이거 아까 시행계획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시행계획이고 이 종합계획은 교육부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관계기관과의 업무 협력 및 지원 체계 구축, 인성교육 안착입니다. 이제 첫 번째 추진, 이제 세부 추진 과제로 한번 볼게요. 인성교육 친화적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 추진 계획, 작은 추진 계획은요, 세부 추진 계획은 학생 인성을 가꾸는 학교 문화 조성입니다. 학생 인성, 학생이 주도적으로, 주도성 나옵니다. 주도적으로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통해서 책임과 소통을 경험하고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통해서 가정과 함께하는 인성교육을 실현한다. 네, 이런 목표를 가지고요. 교육 공동체 간의 민주적 의사소통 문화 조성합니다. 네,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수평적인 의사소통 문화를 조성한다. 이거 보면 학부모회, 요즘에 지금 학부모회 하고 있잖아요. 학부모회 참여 문화를 확산을 통해서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이제 다 수평적인 이런 의사소통 문화를 이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학공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계속 우리가 조금 더 연구하고 이 과정에서 교육 주체 간의 상호 소통의 그런 경험을 계속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해야 되겠지요. 존중 배려의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하고요. 인권 감수성 함량을 위한 학교 인권 교육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지역 사회와 연계한 학교 인권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이렇게 여기 보면은 민주적인 의사소통 문화 조성하고요.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해야 되고요. 자, 이번에 이제 학생 주도성이 나오죠. 학생이 기획하고 실천하는 학생 자치를 확산한다. 네. 이렇게 하기 위한 게 결국에는 학생과 학교 구성원의 소통을 위해서 학교 교육을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학생이 이 학교 운영에 참여를 하자. 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결국에는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학생이 참여하는 학교 공간 혁신. 심지어 유치원 아이들도 이 공간 혁신에 막 참여해가지고 막 스티커 붙이고 막 이런 활동을 하더라고요. 네.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네. 어디에? 공간 혁신. 그리고 민주시민 교육에 또 이걸 강화하고요. 그리고 결국엔 이거 소통하잖아요. 소통의 이 대표적인 게 학생의 대표가 학운에도 참석하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학생 자치가 좀 더 확산되는 게 인성교육의 아주 큰 세부 추진 과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학생과 더불어서 학교도 학부모의 그 학교 참여도 확대를 하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의 구성 및 운영 활성화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잖아요. 네, 이것도 인성교육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1-2입니다. 1-2 소통, 배려, 존중하는 학교 생활입니다. 학생 상호간입니다. 학생 상호간에 학생 교원 간에 존중 배려하는 학교 문화 조성하고요. 다양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 목표하고 있습니다. 또래 활동 강화 나오죠. 그리고 학생 언어 문화 개선입니다. 네, 이건 공동체 활동이나 또래 활동을 통해서 비폭력, 상호 이해와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거고요. 이 내용은 학교 폭력 예방 교육에도 나왔었거든요. 어울림 프로그램,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 활용을 통해서 학교 폭력 예방을 내실화하자. 그리고 어깨동무 활동 우리 있잖아요. 또래 활동 프로그램. 이런 또래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 주도적으로 이런 언어 문화를 개선해보고 이런 활동을 한번 직접 해봄으로써 학교 폭력 예방 교육까지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학생 언어 문화 개선 교육 주간이 9월에 있잖아요. 이 주간을 통해 가지고
이런 뭐 특별한 활동도 할 수 있고 공모전이라든지 체험 중심의 활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언어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학교 가정 민간 방송사 등이 협력하는 언어 문화 개선 운동을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학생 주도의 자율적 사이버 폭력 예방 활동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예방 활동 활성화를 통해서 폭력 인지 감수성을 향상시켜보자라는 겁니다. 학생 주도 캠페인, 공모전, 학위 활동, 홍보 활동 하는 거죠. 이 홍보 활동으로 통해서 이제 사이버 폭력 예방, 혹은 폭력 예방 이런 활동들을 이제 아이들 스스로 이제 인지하고 이거를 이제 스스로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감수성을 키워 나가자는 것 같습니다. 단위 학교의 사이버 폭력 예방 역량 강화해야 되겠죠. 최근에 스마트폰 인터넷 문화가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해야 될 생활교육, 인성교육은요. 존중과 책임,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데 이때 나오는 키워드는 이거예요. 회복적 생활교육을 안착하자. 이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 운영 지원 체계를 구축하자입니다. 회복적 생활교육의 그 철학을 공유해야 되겠죠. 깨어진 관계, 친구 너와 나 이 깨어진 관계를 다시 이렇게 딱 봉합하는 거, 회복하는 거 이제 그래서 이 각자의 존중과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관계 중심의 인간이기 때문에 이 회복적 생활 교육을 이제 계속 이 학교마다 이게 인성 교육이 되게 좀 중요하게 이렇게 넣어서 아마 할 겁니다.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함께 보장하는 회복적 생활 교육의 철학 실천 방법을 보급하자. 그래서 학생, 학부모, 교주가 모두가 행복한 학교 여건을 조성해보자입니다. 실제로 생활교육, 학생 생활교육 담당자 간에 그 업무 담당자 간에 서로 정보 교류할 수 있도록 밴드라든지 카페 이런 거 활용하잖아요. 그리고 회복적 생활교육 단계별 연수 지원하고요. 이게 학교가 300만 원 연수비 지원해주는 이런데 저희 학교가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연수비 지원 받아가지고 연수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요.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어쨌든 이 회복적 생활 교육을 조금 뿌리 내리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따뜻한 인성을 기르는 행복한 아침맞이죠. 우리 교장 선생님들 앞에 계셔가지고 아침맞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교실에서는 또 선생님들이 또 아침맞이 하기도 합니다. 행복한 아침맞이 하고요. 등교객 문화 추진, 이런 문화들 만들어 가고요. 이 인성교육의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상호간 소통 이해의 바탕으로 둔 교육 활동을 하는 거죠. 상호간 소통 이해입니다. 장애 이해 교육이 있죠. 장애 이해 교육 주간 얼마 전에 지나갔고요. 다양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하자. 이제 이 얘기가 나온 건 이건 것 같아요. 다문화 감수성을 증진하자. 이제는 다문화를 피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다문화 이해 교육이 좀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이 강화되는 걸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좀 더 함양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는 게 이제 필요한 게 학생 존중 그리고 교사의 교권도 이제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되겠죠.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도 이것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학교 문화를 조성했다면 이제는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인성 교육을 좀 더 내실화하자라는 거 이제 이게 세부 추진까지 두 번째고요. 자, 이 두 번째 안에 2-1 교육과정 내 인성교육을 운영하자. 교육과정 내에 하자라는 것은요. 행사 위주로 하지 말자. 보여주기식 일회용 행사는 하지 말자 이거죠.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인성에 관한 교육계획이 연계성 있게 운영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경상남도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에 반영되어 있고요. 학교 인성교육 계획 수립 실시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교육과정 설문을 통해서 각 학교마다 우리 좀 수립해야 될 핵심 가치 덕목 이렇게 뽑아내잖아요. 이거 바탕으로 해서 인성교육 계획도 학교에서 수립을 합니다. 이게 운영안 이런 게 있네요. 인성교육 연계 교육과정 운영. 이게 민주시민교육과도 연계할 수 있고요. 창의적 체험활동과도 연계할 수 있고요. 또 주제별로 또 인성교육 할 수 있잖아요. 아까 우리 핵심 가치 덕목 있었잖아요. 각각의
주제별로 인성교육 할 수 있고 결국 이 인성교육도 가정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인성교육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하자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교과에도 넣자 이거죠. 교과에 넣으려면 이거 재구성해야 되잖아요. 교과에 재구성해서 실천 중심, 체험 중심의 이제 인성 교육 강화. 인성 교육은 체험보다는 실천이 좀 더 어울리네요. 실천해야 되는 거 맞죠? 실천 교육, 실천 중심의 인성 교육을 강화하겠다. 여기 보면은 주제가 이렇게 나와 있죠. 효도와 공경, 생명 존중, 우월적 지위 남용 예방, 부모 교육, 정보 윤리. 네, 여기서 이 각각의 주제에 맞게 학년군, 학교 이 학생의 그 발달 단계에 맞추어 가지고 각 교과를 이렇게 넣을 수도 있다라고 안내되어 있고요. 네, 민주 시민 교육과도 연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민주 시민 교육과 연계한 이런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 학교는 생활 규정 제정하는 거 있죠. 생활 규정을 이렇게 개정이네요. 개정하고 제정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그 프로젝트로 했더라고요.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이 직접 이 생활 규정을 만들어 나간 이런 아주 우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리과정 이건 유치원에서도 유아 중심의 이런 놀이 중심으로 해서 인성 교육을 이렇게 실시하고 있다. 이제 요거 안내되어 있고요. 2-2 학교 교원의 인성 교육 역량 강화입니다. 현장 중심의 교원 인성 교육 역량 강화죠. 우리 교원에게 요구한 바도 역시 체험 활동 중심의 연수. 그리고 학교 내 인성교육 연수를 통해서 현장 적합성을 신장시키자. 그리고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해서 다양한 우수 사례를 학교 현장에 확산하고자 합니다. 교원은요, 연간 1시간 이상 인성교육 관련 이거 이수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인성교육 네트워크 지원이죠. 네트워크 지원하고요. 연수 운영합니다. 인성, 인권, 민주시민, 회복적 생활교육 그리고 교원 생애 단계별 인성교육 역량 강화 있잖아요. 이제는 조금 연수가 바뀌고 있더라고요. 교원 생애 단계별로 이렇게 받아야 돼. 연수에도 여기도 인성교육을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전문가 교원을 활용한다. 전문가를 활용한다면 일단은 이 전문가를 키워야 되겠죠. 강사단을 운영해야 될 것이고 전문 인력을 양성 과정을 하고 이 전문 인력을 우수 전문 교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2-3입니다. 세부 추진 과제 2-3에는 주제별 인성교육을 강화하는데 이게 지금 주제별인데 여러 교과와 연계하는 것 같더라고요. 체육을 통해서도 인성 함량할 수 있고 예술을 통해서도 인성교육 함량할 수 있고 인문소양 교육을 통해서도 인간 이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서도 소통과 갈등 해결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과 인성을 뺄 수가 없죠. 이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위해서 이 되게 사업이 엄청 많아요. 사이버 폭력 예방 지원, 학교로 찾아가는 체험 연극 있죠. 그리고 교육 공동체 소통 공간 릴레이 토크 콘서트도 있고요. 각각의 그런 자료 개발하고 있고요. 그 유관 기관이죠. 청소년 경찰학교와 운영 지원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 가치 덕목을 키우기 위한 꽤 많은 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학생의 인성 함량과 연결되고 있고 법교육 하고요. 그 다음에 생태 전환 교육. 생태 전환을 통한 생태 감수성도 인성에 들어가겠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다 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기후위기 대응 교육 강화. 이게 다 지금 인성교육 시행계획 안에 다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세 번째 추진 과제는 가정과 지역사회와 함께 하자라는 겁니다.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을 지원해주자. 가정에서 인성교육이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의 교육이 가정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자녀 지도 방법 등 학부모 교육을 활성화하고 가족 친화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자입니다. 가정, 학교가 함께하는 인성교육 활성화입니다. 교육 공동체 소통으로 상호협력적 인성교육 실시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 자녀를 바로 알기 위한 상담 주간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매 학기마다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취학 전, 입학 전에 인성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학부모 교실도 운영하고 있고요. 가족 친화 프로그램 되게 많더라고요. 각 뭐 교육청 산하 기관도 그렇고요. 외부 기관도 그렇고 가족과 함께 하는 이런 활동이 되게 많네요. 지금 여기 있는 기관은 전부 다 교육부 산하 그 기관이거든요. 토요일 되면 막 체험 프로그램들 되게 많잖아요. 네, 요거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조차도 결국 우리가 인성교육을 위한 인성교육을 직접적인 목표가 아닐지라도 인성교육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학부모의 역량도 강화하자. 예, 그래서 이거 학부모 프로그램, 학부모 아카데미 이런 거 있더라고요. 예, 요런 맞춤형, 현장 맞춤형 학부모 교육도 실시한다. 그리고 가족 친화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예, 이거는 뭐 다문화 교육센터 이런 거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이제 뭐 다문화든 아니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그런 그 취약계층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다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좀 부모 교육 그런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겁니다. 교육 지자체 협력을 통해서 인성교육을 위한 지역 단위 네트워크 강화하고요. 민간기관, 기업의 교육 참여를 통해서 인성교육 지원 체계를 조성합니다. 이때는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서 인성사회 외부에서 아이들이 자원봉사활동 같은 거 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성교육에서는 농어촌 인성학교 이런 기관이 있는가 봅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시설들 있죠. 그리고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 할 때 다양한 이런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다. 예,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촘촘함이라는 이런 수식어가 또 한 개 또 붙었어요. 촘촘한 인성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자. 예, 인성교육 네트워크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 협력하는 지원체제 구축되고요. 이게 있습니다. 경남 인성교육진흥협의회 구축, 예, 이 협의회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교육청, 지자체, 지역사회 전반 그리고 기업, 대학까지 네, 인성교육 참여의 활성화 분위기를 한번 조성해보자 라고 네, 지금 이렇게 교육을 실시했다면 이제는 이제 네 번째 추진과제 평가 완료해야 되겠죠. 인성교육의 질관리 및 평가 계획입니다. 질관리 및 평가 계획에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인성교육진흥위원회 구성이에요. 네, 이렇게 위원회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이 위원회 구성 목적이 이 질 제고 방안이겠죠. 이게 잘 하고 있는지를 조금 하고 이 운영을 하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교사가 1시간 이상 인성교육 연수 이수해야 됩니다. 평가 계획은 이게 매년 9월 달에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9월에 이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학교 교육과정 내 혹은 경남의 인성교육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방향을 잡는 것 같습니다. 네, 평가 계획을 인성교육 계획 수립하고요. 완료 4-2입니다. 평가 결과 반영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완료 체계를 만들어보자. 자, 우리가 평가하는 거, 설문조사하는 건 결국 2024 인성교육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아래부터는 이제 교육부에서 개발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나와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쭉쭉쭉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교육부에서도 인성교육 지도 자료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 네, 프로그램 개발 보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또 시행계획을 또 세워야 되겠죠. 도교육청에서는. 네, 이렇게 교육부 개발 자료 있습니다. 인성교육지원센터 자료실에 탑재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아까 저희 계속 지금 그 설문조사 계속 얘기 나왔잖아요. 2022 설문 인성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이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 해에 인성교육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